28년 차 50대 미용사 오늘 살아서 집 가길 바란다. 11월 늦가을 불수 사도북 강북 오대산 종주 도전에 나섰다.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오계산을 한 번에 이어서 종주하는 등산이다. 40km에 근접한 거리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그곳에 맡기는 나에게는 고행 산행이다. 개인 체력을 고려한 신중하고 계획적인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부족하다. 내가 도전할 거리는 하프 코스 35km 거리쯤 된다. 예상 계획 시간은 없다. 헤어 디자인 나에게는 체력적으로 무리한 도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이불 속에 파묻고 왔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오계산 중에서 21살 때 가보았던 도봉산, 그리고 북한산은 작년 봄에 마지막으로 올랐던 게 전부다. 나머지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은 처음 가는 곳이라 등산로를 헤맬지도 모르는 변수가 작용해 실패할 수도 있다. 새벽 4시 10분 첫 관문인 불암산을 오르기 위해 공릉동 백세문에 도착했다. 11월 둘째 주인 늦가을 해는 일찌감치 짧아져 있었다. 밤 산행을 좋아하는 산적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산적이거나 임꺽정은 아닌 28년 외길을 걸어온 헤어 아티스트면서 도전을 좋아하는 이 시간만큼은 산악인 어몽길이 되고 싶다. 황당한 고집스러운 착각에도 듣는 이 없는 인기척 사라진 낙엽 짙은 산길이다. 자연 소리만 가득한 땅거미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이라 어몽길 빙 착각을 한가득 마음에 품고 오르고 있다. 오직 숲의 향기와 밤하늘 별들과 부엉이 소리와 내 숨소리를 거칠게 들을 수 있는 자연과의 하모니를 이루는 순간을 즐기면 된다. 처음 어둠 속 등산은 무서워졌다. 지금은 오히려 스릴 만점이고 익숙하다. 불암산 정상까지는 해발 508m로 약 5km 지점이다. 불암산 공릉동 백세문 1관문을 시작으로 1km 지점에 다다르면 서울 둘레길 방향 이정표가 있다. 서울 둘레길 이정표 따라 좌측으로 오르면 된다. 거친 숨소리가 긴 언덕임을 증명한다. 이곳이 5일 전 알게 된 깔딱 고개인 듯 싶다. 불암산 정상 이정표가 잠시 쉬어가길 허락한다. 왼쪽 방향으로 계단에 잠시 쉬고 계시는 어르신분의 안내가 반갑기 그지없다. 내려가는 거죠? 어둠 속에서도 나무 사이로 어렴풋이 비추인 서울시가지 불빛이 슬쩍슬쩍 들어와 안긴다. 헤드랜턴 불빛이 가장 강렬하면서 바쁜 발길에 도움을 걷는다. 불암산 정상을 반갑게 안내하는 마지막 이정표가 귀인을 만난 듯 싶다. 깔딱 고개에서 거친 숨을 모두 불사르고 인해 평온이 찾아오고 있는 중이다. 흙만을 비추던 불빛은 이내 거북 바위를 시작으로 웅장한 바위들을 향해 방향을 옮겨 밝혔다. 그 모양은 정월 대보름 만큼 훤하고 뚜렷했다. 방아 찢는 도끼가 연상된다. 정상을 기대하는 힘찬 숨소리만이 나무 계단에 울려 퍼지고 오름의 연속은 터널을 지나는 기차 바퀴 소리와도 흡사했다. 드디어 1관문 불암산 정상에 도착했다. 해발 505m를 알리는 커다란 암석 위 앙증맞게 서있는 비석은 주르륵 등짝에 흘러내린 땀과 손끝을 찾아드는 추위가 뒤섞여가며 환희가 밀려들 준비를 채비하게 한다. 현재 시간 5시 50분, 해가 뜨려면 4-5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 순간 목에 걸려 있어야 했던 고글이 사라진 것에 놀라 잠시 생각을 허둥지둥했다. 선물 받은 거라 고글 찾아 산만리하는 심정으로 내려온 길을 훑기 시작했다. 1.5km쯤 내려오자 랜턴 불빛에 빛나는 고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까 넘어졌던 그곳인 듯 싶다. 반갑기 그지없이 허겁지겁 주워 앞주머니에 숨기고 다시 올랐던 길을 재촉한다.
20분 전 불암산 정상에서 별들을 보았으니 일출을 볼 수 있는 운수 대통을 기대하며 내달리는 기분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태양의 붉은 무리대들이 지평선을 밝혀오고 있었다. 오늘 되게 맑은 거죠? 오늘 날씨가 네. 아주 맑습니다. 네, 별들이 꽤 보이는 거 보니까 흰색의 신의 야경 불빛과 반가운 악수를 하고 있었다. 태양의 입꼬리 보조개만으로도 넘치는 만족감을 뒤로한 채 나머지는 불암산 정상에 남겨두고 다음을 기약해가며 덕능고개로 향해야 했다. 제2관문 수락산 정상을 향한 발걸음은 덕능고개 이정표가 반갑게 맞이한다. 같이 나온 불암산 어둠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다. 덕능고개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며 옮기는 산행이 아침을 맞이할 채비를 마치고 있었다. 이제 날이 밝았다. 1.05km 이정표가 날 밝음을 알려왔다. 불암산을 지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다. 낙엽은 발길질에 떨어진 아픈 신음을 내뱉는다. 땅거미보다 짙은 잎사귀들은 겹겹이 쌓인 모습으로 푸른 솔잎만을 바라보고 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 한 번씩 서서 뒤를 돌아보며 내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이야기가 문득 생각났다. 긴 산행이나 인생의 변곡점에서 꼭 필요한 뒤돌아봄은 현재의 철학이며 논어의 교훈일 것이다. 이곳 위치는 지리적으로 서울이 아닌 남양주에 속하는 위치다. 정상을 가기 위한 기울기가 제법 높고 길어지고 있다. 내가 지나온 거리보다 남은 거리의 길이가 짧을수록 기운은 다시 샘솟는 것이 등산에서의 또 하나 매력이고 사색이다. 이런 사색을 위한 마력과도 같은 환희를 느끼기 위해 하루 24시간을 뜬 눈으로 지새운다 해도 원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잠시 숙취를 느끼는 동안 시간은 흘러 수락산 정상 1km 지점에 도달했다. 해맑은 오전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삼각김밥과 보름달 카스테라 빵을 이곳 둥글고 반질반질한 철모 바위에서 먹다가 빵이 떼구르 그루기라도 하면 어찌할 도리 없이 속상함을 삭혀야 했을 것이다. 오르기 바로 직전에 먹게 된 아침 식사가 다행이 되었다. 철모 바위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니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두리번하길 연실 또 헤맨다. 불암산에서는 고구리 가던 길을 지체시키더니 이곳 철모 바위에서는 방향을 못 잡고 크고 작은 바위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고수공포증이 있는 터라 높기만 한 바위에서는 나의 기동력은 무용지물이 된다. 핸드폰 지도를 찬찬히 살펴보니 철모 바위를 넘어가야 하는 방법뿐이었다. 오늘 산행에서 최대 위기가 온 것이다. 철모 뚜껑 바위와 얼굴 모양의 바위, 오른쪽 좁은 골이 보였고 목인 듯 싶었다. 그 사이로 넘어가야 하는 것에 확신이 드니 더욱 공포가 밀려왔다. 정말 몸에 쫙 감기는 작은 배낭을 가져오길 정말 잘했다. 성민이가 준 배낭 선물의 깊은 고마움을 바람에 띄워놓고 돌진했다. 철모 바위 너머의 가파름과 비탈은 상상 못할 환경이며 예측 안 된 코스였다. 다시 오를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에서 용기를 안 낼 재간은 없었다. 굵은 동아줄 2개가 연거푸 매달려 있었고 그 동아줄에 의지한 채 액션을 하는 자세로 줄타기를 해야만 했다. 주르륵 미끄러지듯 살살 펴서 내려오는데 성공했다. 자치의 욕심이 앞서 무리한 산행으로 사고 당하기라도 한다면 안 될 일이었다. 자신에 대한 체력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는 산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슴 졸였던 몸과 마음은 평정심을 찾아가고 있는 동안 수락산 정상을 알리는 마지막 가파른 계단을 맞이하게 된다. 한 손은 난간을 잡고 오름을 돕고 있었고 다른 손은 카메라로 절경을 담으려 침착하게 리듬을 타고 있었다. 드디어 수락산 정상 주봉에 올랐다. 태극기의 힘찬 펄럭임은 숨소리마저도 잠재울만 없고 주봉의 위상은 등줄기 땀샘을 오그라들게 하기에 충분한 위엄이고 장대했다. 그 장대하고 위엄 넘치는 주봉 바위를 등에 업지 못할 바에야 사진 속에 담아가는 분주함이 촐랑거립니다. 월요일이라 그런지 주봉 정상의 한 사람은 횡재수가 있는 날이 되었다. 전세 내 독차지한 자리를 털썩 주저앉으며 호사를 부려본다.
술릴지언정 괜스레 그 욕심에 미안함도 살아나는가 싶더니 펄럭이는 태극기 날개짓에 쉽게 날아가 버렸다. 다음 갈 곳은 수락산 가장 북쪽에 있는 도정봉으로 발길을 옮긴다. 수락산 주봉에서 1km 거리에 위치한 도정봉은 기차 바위를 지나야 한다. 현재 폐쇄되어 우회로를 이용하면 되겠다. 이정표가 잘 되어 있으니 능선을 따라 한낮의 가을 햇살을 흠뻑 맞으며 산행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며 계절이다. 도정봉 가는 길은 고즈넉하고 찬 기운이 가득해 걷는 데크 소리가 목탁 소리처럼 카랑카랑하면서도 울림의 기운이 평온해진다. 도정봉을 100m 앞둔 이정표에 동막골 초소란 문구가 바짝 붙어있다. 동막골 가는 길에서 알쏭달쏭 헤맬 생각은 꿈에라도 짐작 못한 채 코 위에 있는 도정봉 도착 예정에 한껏 들떠 높은 새소리 같은 호흡을 짓눌러가며 오르고 있다. 드디어 도착했다. 도정봉이다. 출발지부터 거리는 이곳까지 총 13km다. 도정봉에는 다른 2명의 등산객이 쉬고 있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사람 구경 가물어 만나기가 힘들었던 터라 도정봉 다음으로 2사람이 반가웠다. 마치 귀한 사람 맞듯 반색하는 것 같았다. 갈 길이 귀한 탓에 도정봉 풍경은 2개의 가슴과 눈에 넘치듯 담고 아쉬운 발걸음을 빠르게 데크길에 이동시킨다. 동막골 초소 이정표만 보고 무조건 직진해야 한다. 언덕을 오르고 나면 최대한 왼쪽으로 붙으면서 가야 하는데 너무 헷갈리고 갈팡질팡 왔던 길을 다시 가고 하는 통에 한참을 헤맨 끝에야 도정봉에 있었던 분의 도움으로 동막골 초소까지 갈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다. 지금부터 제3관문 사패산 입구까지 시내를 통과해야 4km 정도이고 후원동 실내 테니스장까지 찾아가야 한다. 핸드폰 배터리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연장을 위해 아껴야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 이동하길 몇 번 끝에 시내 이마트까지 이동했으나 점점 많아지는 교차로로 인해 길이 헷갈리고 핸드폰은 볼 수 없고 마음이 급해져 왔다. 호암동 실내 테니스장 못 미쳐 GS 편의점에서 핸드폰 충전과 함께 점심 식사를 보급하고 이동했다. 시간은 정오를 지나고 있었고 이곳까지 총 거리는 대략 18km였다. 호암사 방향 범골 입구 등산로까지 1km 더 걸어야 한다. 호암사 0.9, 사패능선 2.5, 사패산 3.1km 이정표 삼형제가 아래 윗집으로 나란히 서서 사이좋고 반갑게 인사하고 있었다. 그 각도는 길 끝이 머리 높이보다 높았고 다리를 옮기는 속도와 보폭은 어린아이 아장걸음일 수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스팔트 가파름이었다. 체력을 많이 사용한 다리는 사패산을 오르기 위한 신고식을 톡톡히 치러야 했다. 산울림 되어 들려오는 스님 말씀이 힘겨운 오르막 끝을 알려왔고 그 소리는 전혀 뜻을 새길 수 없는 지나가는 소리뿐 거친 숨소리와 함께 사찰의 정숙을 깨야만 했다. 호암사 입구 왼쪽 옆으로 돌아난 범골 입구를 알리는 이정표가 보인다. 안도의 숨을 토해낸 가파름은 오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중간중간 길을 헤매면서 이곳까지 온 누적 거리는 24km가량 되었을 것이 마땅했다. 한참을 오르니 사패 능선을 오르고 있는 맨발의 산악인이 시야에 들어와 길잡이를 하고 있었다. 쉽게 쫓을 것 같은 착각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고 감탄을 새기는 사이 1.5km 사패산 이정표가 한없이 반가웠다. 불암산과 수락산 산행까지는 홀로 산행해야 했다면 이곳 사패산은 인적이 꽤 있어 재미를 더했다. 힘듦도 나눌 수 있어 찬 기운과 바람에도 마른 입술 사이로는 미소가 흘렀다. 드디어 해발 522m 세 번째 산인 사패산 정상에 올랐다. 청명한 햇살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그 아래로 펼쳐진 풍경에 신음을 토해냈다. 푸른 산 아래 하얗게 흐트러진 빌딩들은 어린이가 넘어져 쏟은 팝콘이기도 했고 나 어릴 적 추운 겨울 뻥튀기 틀에서 뻥이야 소리와 함께 흩어져 제각각 나뒹구는 강냉이이기도 했다. 또한 구름과 미세먼지는 바람에 모두 날아가 버렸고 시야는 아주 먼 곳 지점까지 보이길 허락했다.
뾰족한 산 정상을 알리는 꼭지점은 푸른 바다의 파도 같기도 하고 서핑보도 지나간 자리를 다시 메꾸는 물결 같았으며 겹겹이 쌓인 삼각형 그림자 같은 너울은 잉어 비닐처럼 차곡차곡 뒤로 쌓여있는 모습이었다. 웃음 섞인 사패산 정상을 지키고 있는 돌기둥 및 작은 돌의 받침도 이곳 광활함에 작은 힘을 보태고 있었다. 간단한 보급을 하고 다시 사패 능선을 앞질러 포대 능선을 향해야 한다. 포대 능선을 지나서 자원봉 방향으로 가야 하는 길이 멀고도 험악하다는 소문에 각오를 단단히 했다. 이곳은 사패산보다 해발 150m가 더 높고 긴 코스다. 포대 능선에서의 거친 바람 소리는 제법 거셌다. 자원봉 방향으로 포대 능선을 이용해 자원봉을 찍고 Y 계곡을 위해 사관문 도봉산 신선대로 향하는 길고도 고뇌에 찬 산행을 해야 했다. 포대 능선 바위부터 시작되는 죽음의 계단이 시작되었다. 어린 짐작으로 1km나 되는 거리인 듯 싶은 끝도 없는 나무 계단을 쉼없이 오르기 위해 다짐을 했고 그 다짐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에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10시간 가까이 걸어온 다리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터라 육안만으로도 쉽사리 오르는 구간이 될 수 없음을 옮겨놓고 있는 다리에서 알 수 있었다. 평상시 집에서 계단 연습을 한 덕을 톡톡히 볼 차례다. 하지만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힘듦은 어쩔 수 없다. 포대 능선을 타고 오르는 바람과 비탈에서 오는 떨림과 다리 오굴림은 몸을 움츠리게 하기에 여념없다. 포대 능선에서 바라다 보이는 저 멀리 우뚝 솟은 산이 도봉산 신선대인 것이 분명하다. 길이 험악하고 가팔라 걸음걸이가 꽤나 늦어지고 있었다. 시간상 한참을 온 것 같은데 아직 자원봉까지 1.4km가 남아있다. 해발 650m 원도봉에 오르니 신선대 이정표와 짙은 소나무 옆으로 보이는 서울시가지가 반색했다. 현기증을 짓누르며 사진 한 컷에 의미심장을 세웠다. 자원봉 이정표가 반갑다. Y계곡 우회를 하라는 안내문이 선명하다. 길 잃을까 싶은 배려에 나무 사이를 줄맨 길잡이 표시가 정겹게 물구나무 선체로 조롱 매달려 있다. 설사 Y계곡을 통과할 수 있다 쳐도 나는 고소공포로 인해 지금처럼 우회로를 선택할 것이다. 시각은 오후 4시 무렵을 지나고 있었다. 6시가 해넘이가 끝을 보이는 시간이라 5시 30분 전까지는 늦어도 하산을 해야 한다. 우회도로에서 만난 어르신분들에게 북한산까지 소요 시간을 물어보니 5시간은 더 걸린다는 걱정 섞인 안내와 도봉산에서 하산을 당부하는 인심에 감사하다. 마지막 쟁걸음 덕에 도봉산을 바로 눈앞에 둘 수 있었다. 소나무 사이로 우뚝 솟은 바위의 장엄한 자태가 두 눈을 휘감았다. 그 자태와 생김은 한 덩어리로 솟은 게 아닌 긴 세로 덩어리로 한데 묶여 거대한 솟은 바위를 만든 것이었고 형상은 판타스틱 4에 나오는 바위인간 더싱의 모습과 흡사했다. 감탄 섞인 목적지 신선대로 목전에 있음을 직감으로 느낀 희열이 채 가시기 전에 도봉산 신선대로 코앞에 둘 수 있는 짧은 마지막 계단이 준비되어 있다. 신선대 정상으로 북한산과 더불어 서울의 명산으로 알려진 도봉산은 화강암의 우람한 기암괴석들로 그 경관이 수려하다. 최고봉인 자운봉과 만장봉, 선인봉 등 세 봉이 도봉산을 대표하는 봉우리들이다. 몸에서 느껴지는 조여짐이 산의 높이와 내려다 보이는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 조여짐은 하늘을 뛰어넘어 고소공포증이 함께 바람과 함께 몰아쳐왔다. 공포를 죽이고 오름길 시도했으나 이내 두려움이 샘솟아 발만 딛고 하산을 결정했다. 시간은 오후 4시를 향하고 있었고 오 관문인 북한산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해떨어짐이 곧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산 결정의 아쉬움과 만족감을 한데 묶여 이곳 도봉산 세계 북물이 기암절벽 바위 틈에 끼워놓고 하산을 위한 아쉬운 방향을 과감히 틀었다. 2.7km 거리까지 내려가야 하는 도봉산 탐방지원센터를 향한 발걸음은 마음은 가벼움과 무거움이 연실교차하는 새로운 마음이었다. 도전이라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오늘의 감사한 마음이 크다. 처음 도전하는 30km 거리에 서울 강북을 대표한 4개의 산을 12시간에 걸친 오르내림 가을 산행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안산까지 전철로 이동해 미용 모임 미사모 참석이 오늘 최종 목적지다. 만난 약백숙의 김서린 향기 속에 부추를 입을 삼아 배를 드러낸 모습으로 졸여지고 다려지는 상상에서 피로와 영양을 채워줄 풍미생각에 힘겨운 몸을 달래가며 조심조심 하산을 이어간다. 하산을 도와주는 손바닥 크기의 돌들이 여유있게 자연을 감상하듯 내려간다. 오늘 산행이 주는 심신의 교훈은 이러했다. 어쩌면 당장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이희일비하며 반응하지 않는 여유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인생마다 제각각 의미가 있고 해답은 다르겠지만 드라마 속 누구의 대사처럼 우리 모두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란 사실은 분명하다. 실패조차도 내 삶의 일부분이고 더 발전한 내 모습을 위한 밑거름이겠지만 어떤 일이든 너무 미리 실패했다고 단정 짓지는 말자.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운 것이고 어쩌면 실패라는 생각에 가려져 못 보고 있을 뿐 더 큰 기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생에 한 번뿐인 매너드 혜성처럼 꼭 이루게 되는 버킷리스트처럼